안녕하십니까. 자, 추석을 한 1, 2주 정도 앞두고 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원래 9월 달에 장이 좀 안 좋죠. 명절도 있고 미국도 9월 시장은 별로 안 좋습니다. 8월 달에 있던 블랙 먼데이 이후로 다시 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지수 보시면은 자, 빠질 때는 크게 빠지고 올라올 때 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반등 나왔을 때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세가 되게 약했습니다. 후송 매수세가 약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사상 누각입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언제라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다시 한 달 만에 급락을 했고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사기도 힘들고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어려울 때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자 PB 생활만 거의 10년 넘게 하고 증권사 경력 24년에 박민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인데요. 별로 즐겁지가 않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진행하려 그러는데 자 먼저 시황 얘기 좀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워낙 시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혼자 지수를 받치고 있는데 자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슈, 그 다음에 차트, 대응 전략이죠. 네 번째 삼성전자 관련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대응 전략 관련 리포트인데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장이 불안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한 달 만에 다시 붉어졌고 두 번째 이것 때문에 FOMC에서 과연 금리를 얼마나 내릴 것인지 자 17, 18일 날 나오게 됩니다. 0.25냐 0.5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빠졌고요. 차트 보시면은 업종 차트에서 자 이거 분봉인데요. 급락 나온 다음에 반등 시도는 나오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강하지가 않은데 코스피가 그나마 삼성전자가 버티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시장 국면 제가 여러분 이거 차트 보여드릴게요. 영웅문 HTS에 있는 건데요. 자 고객 예탁감 한번 볼까요? 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고점 찍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50조대까지 내려왔죠. 60조 가까이 갔다가 자 그리고 주식 회전율 당연히 낮겠죠.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급입니다. 미수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돈이 없기 때문에 미수를 많이 쓸 것 같고 선물 예수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뭐죠? 자 종목으로 매매하기 힘드니까 방향만 잡겠다는 겁니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선물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시면은 거의 바닥입니다. 신용잔고가 빠졌어요. 오히려 신용잔고가 높을 줄 알았는데 저도 이걸 보고 좀 놀랐는데 무슨 얘기냐? 지금 주식이 빠지는 건요, 여러분. 누가 많이 팔아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매물이 많아갖고 뭐죠? 매수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는 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용이 많아서 물량 부담이 돼서 빠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증권 시장에 들어온 돈들, 담보대출도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펀드입니다. 주식형 늘어나고 있죠. 혼합형도 늘어나고 채권형도 늘어나고 MF도 살짝 줄긴 했지만 자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그럼 뭐냐면요. 수급상에서 신용 매물이 많아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매수세가 없어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주식형 그다음에 혼합형 채권형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장기 투자라는 사람들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계속 펀드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금 MMF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시장은요. 호재만 하나 생기면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매물 부담이 별로 없잖아요. 신용 잔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근데 그거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언제? 9월 17, 18일 날 FOMC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되고 10월 달에 3, 4분기 실적, 특히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잠정 실적 나왔죠. 5월, 7월. 실적 좋았는데 주가 빠졌습니다. 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지간한 실적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시장과 무관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강한 개별 종목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구간 10월 달까지 실적 나올 때까지 금리 결정될 때까지 자 그런 구간입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진행하려면요 먼저 자 제일 중요한 게 지분 관계를 좀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지분 관계가 어떤지 자 이거부터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데
자, 삼성생명이 20%, 국민연금이 7%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락에서 한 5% 갖고 있죠. 지분이 꽤 됩니다. 그러면은 33% 정도는 기본적으로 물량이 잠겨 있다는 얘기고, 자, 외국인이 얼마나 갖고 있죠? 한 55% 정도 갖고 있습니다. 88% 정도 되죠. 개인이 갖고 있는 거 10% 내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삼성전자로 매매해서 수익을 보려면 이 외국인들, 이 블랙락 같은 외국인들,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물론 삼성전자는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더 그런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해외 차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자,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잘 보시면 2년 정도 된 박스를 뚫었잖아요, 올해. 왜 뚫었죠? AI 때문에 뚫었습니다.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죠? 이 구간에서.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가 고평가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리고 블랙웰이 출시 시기가 늦어졌어요. 결함이 생기면서. 또 하나가 있죠. 자, AI 수익 모델이 아직 없다는 부분. 자, 무슨 얘기냐? AI 칩에다가 투자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거 만들어내려고. 근데 실제로 AI 칩에서 AI 서비스를 하는데 돈을 버는 건 없습니다. 돈은 돈돌에 들어가는데 나오는 수익 모델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때문에 AI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당연하죠. 56%.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사다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지분이 55%입니다. 최대치에서 겨우 1% 정도 빠진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들 여전히 매집 중입니다, 여러분. 매집을 한다고 계속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매집의 단계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가에 사고요. 두 번째 구간 매수. 세 번째 호가 매수. 근접호가에 사고. 네 번째 시장가입니다. 지금은 1단계입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AI 섹터 이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밑에서 천천히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슈퍼 갑이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이슈들 보시면은요. 자, 먼저 삼성전자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 자, HBM 8단 엔비디아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자, 8단은 공급한 것도 물론 중요한 뉴스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죠? 12단입니다, 여러분. 자, 하이닉스 이미 8단을 납품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드디어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8단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2단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 단으로 쌓아놓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이 12단을 연말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퀄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이게 삼성전자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여기서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지 않습니까? 12단. 자, 그리고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TSMC를 따라잡았어요. 거의 뛰어넘었다. 시총은 거의 2배 이상 차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TSMC랑 영업이익이 자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TSMC를 넘었었습니다. 왜?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살아나고 있거든요. HBM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 전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소액주주 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들고 있기 너무 짜증나니까 오래 들고 있으면 수익도 안 나고 42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 비중은 더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외국인 영향력이 더 커진 거죠, 이제는. 자, 그리고 TSMC. 자, 차이를 보면은 큰 차이가 납니다.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전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점유율에서. 61%, 11%입니다, 여러분. TSMC가 어떻게 보면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완전히 세상을 장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여러분 설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팹리스와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파운드리, 오사트로 나뉩니다. 후공정. 여기서 삼성전자가 뒤쳐져 있습니다. HBM은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고, 그죠? 파운드리는 TSMC에 뒤쳐져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못 가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얼마 전에 인텔이 여러분 이 파운드리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점유율을 더 높여서 TSMC를 따라잡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설입니다. 루머예요. 자, 블랙웰 설계 결함이죠. 뭐에 결함이 생겼냐? 엔비디아가 자랑하던 AI 가속기입니다, 여러분. 자, AI 칩에는 4가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CPU가 들어가고요. 엔비디아의 GPU 아시죠? 그 다음에 AI 가속기.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HBM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결함이 생겨서 블랙일 출시가 늦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반도체 업계는 TSMC와 엔비디아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이 있고, 두 번째, 삼성전자에서 AMD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이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이게 거의 90%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이건 한 10% 정도? 자, 삼성전자도 내년부터 이 가속기를 만들어냅니다. 블랙엘의 결함이 생겼다면 삼성전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거는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AI 가속기 반사행 누릴 수 있을까? 조금 시기상조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AMD와 삼성전자 공급 라인이 주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차세대 신기술 CXL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HBM 보여드렸잖아요. HBM은 많은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축적시킨 겁니다. 이렇게 위로. 근데 그 쌓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한정없이 쌓을 수는 없잖아요. 다음 단계 기술은 CXL입니다. 뭐냐면은 컴퓨터 내 모든 기기들의 메모리 칩이라든지 AI 칩, 정보를 공유하는 속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정보를 많이 쌓아놓은 거, 이거는 정보를 공유하는 속도를 높인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죠. 이게 삼성전자가 기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공유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 비율을 잘 드러났는데, 자, 비율을 통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HBM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요. 많이 쌓아놨잖아요, 이게. 자, 5명이 있는데 물을 5개, 1리터짜리 5개 줬습니다. 하나씩 쓰라고. 한 명한테. 근데 덜 쓰는 사람도 있고 더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버려지는 물도 있고 남는 물도 있을 겁니다. 자, CXL은 뭐냐면은 5명이 있는데 물을 5리터짜리 그냥 하나를 준 겁니다. 서로 나눠 쓰라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버려지는 물도 없고 남는 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완벽하게 공유되면서 빠른 속도로 AI의 성능을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술을 삼성전자가 갖고 있습니다. 독보적이죠. 자, 이 만약에 CXL 기술 상태가가 만들어져 갖고 반도체 업계에서 상용화가 된다? 삼성전자가 1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파운드리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HBM도 필요 없게 됩니다. 자, 삼성전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가장 논란이 많았던 HBM 8단은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엔비디아에다가. 그죠? 중요한 건 12단이죠. 이게 결정이 나야 됩니다. 12단. 두 번째,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나마 이거는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이 될 거고. 세 번째, 자, HBM에서는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고, 그 다음에 자,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TSMC에 뒤쳐져 있습니다. 요게 주가를 못 올리는 요인이죠. 네 번째, 자, AI 가속기 블랙엘의 결함이 생겼습니다. 2025년부터 출시가 됩니다. 삼성전자. AMD와 삼성전자를 이어지는 공급 라인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신기술이죠. CXL 기술을 삼성전자가 갖고 있습니다. 자, 악재와 호재가 공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보시면은요. 자,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업종 관련이고, 자, 일단 깨졌죠. 밑에가 지지선이 있던 게 깨져버렸습니다. 여기가 상징적인 72,000원대 뚫어버리고 7만원도 살짝 깨졌습니다. 지금. 그죠? 차트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자,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약간 추세가 깨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차트는 후행적이기 때문에 다른 호재가 터지면 자,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심리적 부분이 더 크다고 봐야죠. 차트적인 부분보다. 월봉은 별로 상관이 없고요. 자, 삼성전자. 자, 보시면은 중요한 게 뭐냐? 일단 9월에 FOMC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0.25냐, 0.5 컷이냐. 두 번째, 10월 달 3, 4분기 실적,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 실적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다시 가려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M&A. 과연 어떤 기업, 어떤 비즈니스를 M&A 하도 주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10월 달까지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엔비디아가 지금 살짝 불안합니다, 여러분.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빠집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는 얘기죠. 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엘이 빨리 출시가 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10월에 나오게 될 3, 4분기 실적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에 큰 영향을 주면서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리고 제가 보기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2단 HBM 이거 납품 뉴스가 나오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주가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연말에 엔비디아가 이걸 쓰려 그러거든요. 12단을. 이게 만약에 컬 테스트를 생각보다 빨리 통과한다? 주가가 급등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은 일단 10월달 3, 4분기 실적 이거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들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인지 2분기보다. 두 번째, 자 M&A 이슈가 나오고 있죠. 지금 유보금으로 M&A 쓰겠다. 세 번째, 12단 HBM 납품 언제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 방향을 결정할 것 같고, 그 다음에 FOMC에서 자 금리 0.25 컷이나 0.5 컷이나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자, 물론 엔비디아 주가 방향도 중요하겠죠. 자, 이 12단이 언제 납품되는가 최대 관건인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10월달쯤 11월달쯤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미 헤지펀드 매집 전략입니다. 외국인들 미 헤지펀드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들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단계? 아직 1단계입니다. 조심스럽게 물량을 밑에서 받아먹고 있고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가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배너 있는 번호 010-3158-8575 삼성하고 알로 보내주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세력기법 관련해서 매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력들을 어떻게 매집하는지 헤지펀드가 삼성 알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여기 대응 전략 자료 10월달까지 이걸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 이슈 띄워드리고 삼성전자 이슈나 차트 분석 다 해드립니다. 물론 매매 사인도 드리고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이고요.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삼성전자 매매 대응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데 AI하고 반도체가 주도주가에서 빠지게 되니까 빠른 순환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 같은 걸 좀 할 수 있게 제가 단타 종목을 골라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샘플로 문자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문자 신호 이런 식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매수 사유.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씩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3158-8575 1번 보내시면 제가 입장시켜 드립니다. 단타방 아무래도 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타가 중요할 것 같아서 순환매 때문에 제가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1번 보내시면 문자 있는 번호로 자 제가 단타방 입장시켜 드리고, 자 시장이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을 빼뜨린 주범은 누구냐?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AI 시대 아닙니까? 자 AI 알고리즘이 장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빼고 있어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고빈도 매매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갑니다. 자동으로 나가요. 프로그램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트레이딩 비중이 여러분 전체 주식시장 비중의 70%까지 육박했습니다. 엄청난 비중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예전엔 증권사 자 직원들이나 이걸 알고 있었는데 PB들 제가 이거 PB 때부터 정리한 거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콜스닥 시장 사이즈별로 분석했죠. 알고리즘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010-3158-8575 알고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고리즘의 매매 비중이 70%입니다. 급등 급락 나올 때 이게 작동하게 되니까 알고라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어렵습니다. 오늘도 주말장 자, 삼성전자가 지수 받치는 셈인데 이게 과연 지수가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추가로 빠지게 될지 주봉 보시면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저점이 더 깨질 가능성도 있고요. 얼룩말도 마찬가지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게 AI하고 반도체 섹터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더 갈 건지 여기서 쉬어갈 건지 이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실적이 중요하겠죠. 3, 4분기.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 달러 약세로 가거든요. 금리를 만약에 0.5 이상 내려버리잖아요. 달러 약세로 가게 되면서 달러가 어디로 가느냐? 신흥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시장. 달러 약하니까 달러 갖고 와서 주식 사야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니고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AI에서 바이오로. 바이오 종목은 금리나 수혜주입니다. 왜? 자금 조달을 많이 하잖아요. 돈이 없어갖고 R&D 비용 때문에. 금리나 최대 수혜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그러면은 자, 엔비디아 실적 확인해야 되고 블랙엘의 출시 날짜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나오게 될 빅테크 3, 4분기 실적 과연 어느 정도 더 투자를 할 것인지. 세 번째, 자, FOMC가 있죠. 이거 결정해야 되고, 네 번째, AI 가속기 관련해서 이것도 블랙엘의 출시가 지연된다면 삼성전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12단 HBM 이거 콜 테스트에서 납품하는 날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방향이 잡혀요.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자, 대응 전략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성 알 있었죠. 삼성 리포트, 대응 전략, 헤지 펀드 매집 전략 리포트, 그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매매 신호 드리고요. 그다음에 알고라 보내시면 알고리즘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네 번째, 1번 새롭게 시작한 단타방 입장 원하는 분들 1번 보내시면 됩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서비스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단타방 샘플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 1번 보내주시면 입장시켜드리고 단타방에. 자, 그리고 자, 알고리즘 이제는 여러분도 아셔야죠. 70%입니다. 주식시장 비중에.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해놨고요. 알고리즘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매매 어려운 분들 많으십니다. 자,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경험이랑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 무료방입니다. 사칭한 사람 조심하시고 매집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전략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쯤 얘네들이 2단계, 3단계로 넘어갈지 신호와 패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성 알을 보내시면 대응 전략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장 여러분 자 아시겠지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산책하는 개입니다. 이게 경제고 주식시장 항상 얘가 앞서가잖아요. 선행합니다. 엔비디아, AI 섹터들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겁니다. 돌아보니까 주인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반려견이 놀라서 되돌아오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합니다, 여러분. 시차를 두고서.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어느 단계죠? 실적이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짝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뭐죠? 8단이 아니고 12단의 납품 여부가 확인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이닉스는 이거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미 12단을 먼저 해야 돼요. 두 번째, AI 가속기 문제 결함 생겼죠. 이거 AMD와 삼성전자 라인이 주고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10월 달에 나오게 될 3, 4분기 실적, 빅테크 실적, 삼성전자 실적, 네 번째 FOMC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대장주니까. 자 10월 달까지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종목 리포트 챙기시고요. 알고리즘 리포트,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하셔서 매매 대응하시고 1번이라 보내시면 단타방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자, 박민수가 자료로 도와드리고 텔레그램 방으로 도와드리고 그리고 자, 짧게 매매하시라고 단타방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시장, 급락이 나왔으면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리포트 알고라 보내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탁금은 줄었습니다. 돈이 없죠. 회전율도 낮고 미수금 조금 늘었습니다. 선물 예수금 늘었죠. 방향만 잡으려고. 신용 잔고가 확 줄었습니다.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살짝 건들면 호재만 나면 자기 급등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담보대출도 줄었고 중요한 거 대기자금들 주식형 펀드로 돈 들어오죠. 혼합형도 들어오죠. 채권형도 들어옵니다. MF도 돈이 있고. 자, 누가 많이 팔아서 빠지는 것보다 알고리즘만 팔고 있죠. 주식을 안 사서 빠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죠? 매수세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장이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살짝 누가 호재만 터트려주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월 달쯤에 그런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응 전략 자료 꼭 챙기시고요. 텔레그램 방 활용하시고 단타방도 활용하시고 알고리즘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